특히 중산층이 고통받을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항상 중산층이 피해를 보죠. 결국 우리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TV를 보던 미국 여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관세 덕분에 휴지부터 자동차까지 미국 전역은 사재기가 열풍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매기면 미국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관세만큼 미국에 들어오는 물건 가격도 같이 뛸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수입품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살 수 있는 건 미리 사두겠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답니다. 아침 9시 대형마트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두루마리 휴지 코너부터 찾아들고 있어요. 주원료인 캐나다 목재의 관세가 50%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뉴스에 한순간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퍼진 거죠. 산처럼 쌓였던 휴지는 3시간 뒤 절반 이하로 양이 줄었고 6시간 만에 결국 모두 동나버렸어요. 사람들은 물건값이 다 확 뛸 것 같은데 뭐라도 사놔야겠다는 생각에 휴지부터 손이 갔다고 얘기하네요. 미국 여성 메리는 말했어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대비하는 거예요. 자동차 매장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현대차 매장은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일단 석 달 이상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500대가 넘는 재고를 주차장에 모아둔 상태예요. 값이 오르기 전에 차를 사겠다는 고객이 줄을 잇고 있다네요. 현대차 딜러 스티븐 리는 말했죠. 말일 날은 9시 반까지 손님들이 줄을 서가지고 차를 살 정도였어요. 차값이 오를 거를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방금 새 차 계약서에 사인을 한 시민은 결국 피해는 자신 같은 서민들의 몫이 될 거라고 걱정했답니다. 필 윌러라는 시민은 말했습니다. 특히 중산층이 고통받을 거예요. 항상 중산층이 피해를 보죠. 우리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 타격은 장바구니 물가에서 먼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커피 99%, 해산물 80%, 과일 60%, 야채 40%가 수입산인데 공산품과 다르게 재고를 쌓아둘 수 없어서 관세가 오르면 그만큼 바로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저스틴 올퍼스 미시간대 경제학 교수가 말했죠. 아보카도, 야채, 파스타가 어느 나라 것인지 확인한 적 있나요? 대부분 수입이에요. 미국인들도 110년 만에 처음 겪는 고관세 상황을 맞아서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전망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교회에서 사춘기 쌍둥이 딸 소피아와 이사벨라를 키우는 사라 윌슨이에요. 어느 날 평소처럼 TV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자주 쇼핑을 하기가 힘듭니다. 갈 때마다 잔뜩 사오는 편이죠. 대부분의 미국인처럼 저는 항상 창고에 물건을 여유 있게 쌓아놓기 때문에 요즘의 관세 관련 사재기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화장품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는 정신없이 차를 몰고 제일 가까운 마트인 코스트코로 갔습니다. 무슨 화장품이길래 이렇게 야단이냐고요? 요즘 제 마음속에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쌍둥이 딸들의 피부 문제였죠. 소피아와 이사벨라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여드름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특히 소피아는 얼굴에 올라온 붉은 자국 때문에 학교에서 토마토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받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눈물 짓는 딸의 모습을 보는 건 제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엄마, 다들 내 피부만 쳐다봐. 소피아의 한숨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소피아, 괜찮아. 피부과 약이 곧 효과를 볼 거야. 하지만 피부과에서 받은 처방약은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켰어요. 소피아의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벗겨졌고 이사벨라는 약 때문에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가 미미했죠. 소피아는 이마와 뺨의 붉은 자국 때문에 거울을 피했고 이사벨라는 등과 목의 여드름으로 긴팔만 입었죠.
이사벨라는 말없이 방에서 피부 관리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약국 연고, 피부과 크림, 고급 브랜드 제품까지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세 번째 피부과를 방문했을 때 의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춘기 호르몬 변화라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이라는 말은 매일 학교에서 놀림받는 14살 소녀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의사는 몰랐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사벨라는 고개를 창문에 기대고 말했죠. 엄마, 나 다음 주 발표 안 할래. 다들 내 얼굴만 쳐다볼 거야. 활발하던 두 아이가 점점 주눅이 들어 의기소침해졌어요. 시간이 흘러 사춘기가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여드름을 가리기 위한 두꺼운 화장은 피부를 더 자극했고 여드름은 악화됐어요. 남편 제이슨은 또 돈 낭비야? 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딸들의 자신감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없었죠. 그날 밤 소셜미디어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게시물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미국에 사는 한국계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었죠. 미국 피부과에서 포기했던 내 여드름, 한국 화장품으로 3주 만에 해결했어요. 그녀는 한국 브랜드의 장미 화장품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불가리안 로즈 오일이 함유된 이 제품은 사춘기 여드름에 특화되어 있다고 했죠. 그녀의 사용 전 사용 후 사진은 정말 놀라웠어요. 일명 장미 화장품은 액체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불가리안 로즈 오일로 유명했죠. 불가리아 카잘락 계곡에서 새벽에 손으로 딴 다마스크 로즈 3,000송이를 끓이고 식혀 겨우 1g을 얻는 귀한 오일, 비타민 A와 C로 피부를 밝히고 진정시킨다고 했어요. 바로 검색해보니 미국 내 몇몇 한국 K뷰티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딸들을 위해 주문을 결정했죠. 또 돈 낭비 아니야? 남편 제이슨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제이슨,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정말 좋은 리뷰들이 많아. 하지만 주문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사이트에 빨간 글씨로 공지가 올라왔어요. 주문 폭주로 인해 잡티로즈 세럼 품절. 다음 입고는 2개월 후 예정. 완전히 절망했죠. 다른 판매처를 찾아봤지만 어디든 품절이었어요. 그때 발견한 건 직구 사이트. 한국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배송비가 비쌌지만 딸들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런데 결제 페이지에서 놀라운 공지를 발견했어요. 트럼프 행정부 다음 주부터 한국 화장품에 25% 관세 부과 예정. 빠른 주문을 권장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비싸지거나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망설임 없이 주문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왜 그렇게 컴퓨터를 뚫어져라 보고 있어? 소피아가 물었어요. 너희들 위한 마법의 물약을 찾았거든. 한국의 아주 특별한 세럼이야. 정말요? 효과 있을까? 이사벨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실 조금은 반신반의하며 직구 사이트에서 주문했죠. 2주간의 기다림 끝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가슴 뛰는 마음으로 박스를 열었죠. 예쁜 핑크색 병에 담긴 세럼, 증정용 클렌저 샘플, 그리고 상세한 설명서가 들어있었어요. 책자는 한국 브랜드의 철학을 담고 있었죠. 창립자 진민리 대표는 자신의 여드름 고민에서 시작해 이 액체 다이아몬드로 모두의 피부를 치유하고 싶다고 썼어요. 소피아가 읽으며 말했죠. 엄마, 이 회사 우리 마음 아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 스킨케어 타임을 가졌어요. 딸들과 함께 세럼을 조심스럽게 발랐죠.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의 이사벨라가 이거 진짜 좋아. 라며 웃었죠. 향기가 너무 좋아요. 소피아가 감탄했어요. 맞아, 진짜 장미 같은 향이야. 저도 동의했죠. 제이슨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피부 관리로 유명하다더라며 살짝 관심을 보였어요.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열흘쯤 지났을 때
소피아의 이마에 있던 붉은 자국이 옅어지기 시작했고 이사벨라의 턱 주변 여드름도 가라앉았어요. 엄마, 소피아의 피부가 좋아졌어요. 어느 날 아침 이사벨라가 기쁘게 소리쳤어요. 3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소피아의 뺨이 훨씬 깨끗해졌고 이사벨라의 등에 있던 여드름도 눈에 띄게 줄었죠. 무엇보다 딸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온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소피아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KT가 제 피부가 좋아졌다고 물었어요. 비결이 뭐냐고요? 그런데 제 기쁨도 잠시 TV에서 끔찍한 뉴스가 나왔어요. 트럼프 행정부 한국산 화장품에 25% 관세 부과. 다음 달부터 가격 인상 불가피. 세럼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직구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세럼 가격이 이미 25% 올라 있었고 많은 상품이 품절 상태였죠. 머리가 멍했어요. 겨우 찾은 세럼. 이제 더 비싸진다고. 엄마, 더 살 수 있어요? 이사벨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 방법을 찾을 거야.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남편 휴대폰이 진동하더니 회사 로고가 있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이슨은 눈을 깜빡이며 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당신이 믿지 못할 일이 생겼어. 내가 한국 출장 지원자로 뽑혔대. 저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 언제부터 한국 출장 지원을 했어? 제이슨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사실은 지난주 당신이 한국 화장품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우리 회사에서 반도체 관련 협력사 방문건으로 지원자를 모집한다길래 한번 해봤어. 소피아와 이사벨라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펄쩍 뛰었어요. 아빠가 한국에 가. 우리 세럼 사올 수 있겠다. 로즈 세럼 많이 사와요. 제발. 제이슨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죠. 뭐 어때? 어차피 출장 가는 김에 딸들 화장품도 좀 사올 수 있잖아. 관세 피하는 것도 경제적이고. 출발 전날 우리는 제이슨에게 철저한 명동 쇼핑 특훈을 했어요. 소피아는 유튜브에서 명동 올리브영 스토어 영상을 찾아 보여주었고 이사벨라는 구매할 제품 리스트를 꼼꼼하게 적어주었죠. 여보, 이건 세럼 기본 사이즈고 이건 대용량이에요. 그리고 이 클렌저랑 토너도 세트로 있으면 더 좋고. 제이슨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내가 뭘 하려는 거지? 반도체 계약 대신 화장품 쇼핑을? 하지만 딸들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리스트대로 사올게. 출장 3일차 드디어 제이슨의 업무 일정이 끝나고 쇼핑 시간이 생겼어요.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화면 속 제이슨은 수많은 네온 사인과 간판 사이에 서 있었어요. 명동이라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여기 상점들이 끝도 없어. 소피아가 소리쳤어요. 아빠, 연두색 올리브가 그려진 회색 간판 보여요? 올리브영이라고 써 있어요. 화면이 흔들리며 제이슨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아, 찾았다. 근데 여기가 맞나? 화장품 가게가 백화점만큼 커. 올리브영 안으로 들어서자 제이슨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여기 뭐가 이렇게 많아? 어떻게 찾아? 이사벨라가 침착하게 안내했죠. 아빠, 2층으로 올라가세요. 거기 스킨케어 섹션이 있을 거예요. 제이슨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자, 여기 도착했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하지? 아빠, 진열대에 로즈 세럼 광고 보이시면 그쪽으로 가보세요. 소피아가 외쳤어요. 화면이 여러 진열대를 지나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이거 맞나? 핑크색 병에. 세럼 코너 앞에서 소피아와 이사벨라가 동시에 소리쳤죠. 아빠, 그거야. 잡티로즈 세럼. 우리 피부 인생템. 딸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제이슨이 카메라를 제품 가까이 가져갔어요. 세럼. 5만 원. 이게 달러로 얼마지? 40달러 정도예요.
제가 계산했어요.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 몇 개 살까? 아빠, 많이요. 최소 6개. 이사벨라가 애원했어요. 제이슨은 매장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이거 6개 살 수 있나요? 제이슨이 손짓과 함께 말했어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해주었어요. 지금 할인과 증정 행사 중이에요. 세럼 4개 사시면 1개 더 드리고 미니 세트도 선물로 드려요. 제이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일단 8개 살게요. 혹시 더 필요한 제품 있으세요? 이 말을 듣고 저희는 흥분했어요. 여보, 선크림이요. 클렌저와 토너도 물어봐요. 다음 30분 동안 우리는 영상통화로 명동 쇼핑을 즐겼어요. 제이슨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쇼핑에 흥미를 느끼는 듯 했어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샘플을 주거나 사용법을 설명할 때마다 전화기를 가까이 들고 우리도 알게 해주었죠. 하지만 국제선 수화물 규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제이슨이 직원에게 물었더니 올리브영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액체류는 개별 용량 100ml 이하, 총합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이 브랜드의 세럼과 클렌저 토너들은 모두 35ml 제품이니까 최대 28개까지 기내 반입용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한 병당 한 달은 충분히 쓰니까 우리 둘이 1년에 12개씩.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죠. 그럼 24개 딱 맞겠네. 100ml 미만이니까 총 840ml, 규정도 문제없고. 그 순간 이사벨라가 살짝 기대하며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쯤엔 관세 좀 내려가 있을지도 몰라. 소피아도 말했죠. 그땐 우리가 직접 한국 가자. 제이슨은 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예쁘게 포장된 24개의 세럼을 받아들었어요. 가방은 무거워졌지만 가족을 위한 선물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만큼은 가볍고 따뜻했죠. 제이슨이 매장 앞 영상을 다시 보여줬을 때였어요. 그 안에는 이 브랜드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그 이유가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 봐봐. 남편이 보여준 건 브랜드 창립자의 이야기였어요. 물만 닿아도 따갑고 아팠던 피부. 어떤 화장품도 쓸 수 없던 그녀가 어느 날 지인에게 추천받은 불가리안 로즈 오일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때 처음으로 피부가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경험 하나가 그녀를 바꿨어요. 단순한 사용자에서 진짜 해결책을 만들겠다는 연구자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천연 화장품의 원료와 배합을 하나하나 연구했고 무려 10년 넘는 시간 끝에 한국 브랜드를 론칭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온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액체 다이아몬드 세럼이었던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괜히 뭉클했어요. 한 사람이 자신의 아픔에서 출발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부를 돌보고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 진짜 멋지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진짜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만든 거야. 여러분, 이것 좀 봐.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무료로 주네. 마스크팩인가? 쇼핑이 끝나고 제이슨은 큰 쇼핑백 2개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죠. 미션 완료. 다이아몬드 세럼 그리고 사은품도 잔뜩 주더라고. 소피아가 물었어요. 아빠, 직접 가서 사보니 어때요? 제이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너희들 부탁이라 왔는데 여기 화장품 가게들이 정말 대단해. 제품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미국 관세가 왜 문제인지 이제 이해가 가. 갑자기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나도 이것 좀 써봐도 될까? 직원이 남자들도 쓰면 좋다고 하더라. 우리는 폭소를 터뜨렸어요. 제이슨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진심이었어요. 농담이 아냐?
출장 와서 보니 여기 남자들 피부가 정말 좋더라고. 나도 한국 화장품의 마법을 경험해보고 싶은데 매장 입구에 있는 TV에서 한국 브랜드 영상이 나오고 있었죠. 제이슨은 홀린 듯 멈춰 섰어요. 저희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가리아 장미 3000송이로 단 1g의 액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진민리 대표가 말했어요. 저희 한국 화장품은 위로와 사랑입니다. 그녀의 2000년 선영아 사랑의 캠페인은 평범한 이름 선영으로 모든 여성을 사랑받게 했죠. 병실에서 혼자 아파하던 백혈병 소녀 선영이도 위로받았다는 이야기에 눈물이 났어요. 오늘 구입한 세럼은 11년 연속 올리브영 세럼 1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1위를 자랑했어요. 천연 제품으로 여드름을 케어하며 비건 인증까지. 유해 성분 배제, 최고 원료, 저자극 제품이었죠. 소피아가 놀렸어요. 아빠, 영화처럼 스토리에 아주 푹 빠지셨네요. 그날 저녁에 숙소에 돌아온 제이슨과 영상 통화를 했어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말이야. 너희들이 알려준 화장품 매장에서 시작됐지. 근데 매장에 적힌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선영아, 화장 안 해도 사랑해. 이사벨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누구야? 화장품 광고인가? 제이슨이 잠시 웃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광고 맞긴 맞는데 이야기가 꽤 길고 감동적이야. 2000년에 선영아 사랑해라는 문구가 서울거리 곳곳에 붙었었대. 그땐 다들 누가 누굴 사랑하는 건지 정체도 모른 채 술렁였대. 심지어 지하철, 전봇대, 나무에까지 다 걸렸으니까. 사라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진짜 대단하네.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궁금했지. 누군가의 프러포즈일 거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여성 포털 사이트의 티저 광고였던 거야. 당시엔 그런 방식이 거의 없어서 다들 엄청 놀랐대.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지금의 그 브랜드를 만든 거야? 제이슨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 광고를 만든 사람이 진민리라는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천연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를 창업했대. 자기 피부가 예민해서 천연 성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히 불가리안 로즈 오일이라는 성분에 빠져서 연구를 시작했지. 이사벨라가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이름이 아이소인 거야? 제이슨이 설명했습니다. 응. I'm so intelligent 나는 똑똑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안에 자신감, 자존감을 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거야. 사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가치관 진짜 멋지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매장의 3층으로 향하는 계단 벽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 선영아, 결혼 안 해도 사랑해. 선영아, 화장 안 해도 사랑해. 사람마다 다 아름답잖아. 길가에 무심히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더 좋아졌어요.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오자 딸들이 달려왔어요. 두 아이의 피부는 매끈했고 웃음은 종소리처럼 들렸죠. 그날 밤 저는 인스타에 한국에서 사온 화장품들의 영상을 올렸어요. 관세 전쟁 속 한국에서 희망을 찾았어요. 한국의 액체 다이아몬드가 제 딸들의 자신감을 돌려줬죠. 소피아와 이사벨라가 외쳤어요. 한국 화장품 사랑해.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댓글엔 공감이 쏟아졌어요. 여드름 고민인데 저도 사볼게요. 관세 전쟁은 계속됐지만 마트에 한국 브랜드 코너가 생겼어요. 어느 날 코스트코에서 한정 수량 표지를 봤죠.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 한국에서 세럼을 사오느라 못 샀던 다른 화장품들도 판매되고 있었어요. 옆에서 한 소녀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한국 화장품 중에 선크림이 최고야. 1인당 1개만 가능하네. 가족들도 데려올 걸 그랬어. 1년치는 사야 하는데. 저도 재빨리 새로 나온 선크림을 집었어요. 가볍게 발리면서 효과도 좋았어요.
관세 때문에 사재기 열풍이 거세질수록 한국 브랜드의 인기는 계속됐죠. 피부가 몰라보게 깨끗해진 두 아이를 보며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한국은 정말 최고야. 미국엔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 없거든. 한국 세럼과 선크림만 바르면 다른 화장이 필요 없어. 한국 화장품이 없었다면 나는 학교도 못 다녔을걸. 딸들의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액체 다이아몬드와 선크림은 화장품 이상이었어요. 딸들의 자신감, 제 믿음을 되찾은 기적이었죠. 다음에 한국에 꼭 방문해서 좋은 화장품을 많이 사오고 싶어요. 저희 가족을 구해준 한국의 화장품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인 사라 씨의 한국 화장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